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뛰어난 저작 기능과 심미성으로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시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씹는 즐거움은 물론 삶의 질까지 되찾아주는 임플란트는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들여한 임플란트를 잘 지키고 싶다면 오늘 토크닥터토닥 또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시술의 올바른 관리 방법,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올바른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네. 또 임플란트라는 게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오래 쓰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씹은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요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라씨와 저 같은 날 차를 산다면 폐차도 같을까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네. 얼만큼 뭐 효라씨가 관리한 거나 나 관리한 거나 뭐 틀리기 때문에 폐차 시기는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치과용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원해서 관리, 점검받는 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만큼 궁금증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할게요. 임플란트도 깨질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우리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깨짐 현상이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 또한 만드는 재질이 사기질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준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 점검 받기 중요하고 만약에 보철물이 깨졌다 그러면 새 보철물로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이제 기둥이 풀렸을 때도 나사를 조여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풀리면 바로 내원하셔서 조여야 되는데 뭐 내일가지, 모레가지 차이피를 밀다 보면 풀린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부러지게 되면 그 작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할 텐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네. 또 이제 고기도 뜯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면 또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부스를 풀으면 뭐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지 않듯이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거는 뭐 걸어 다니다가 조금 힘이 붙으면 뛴다거나 뭐 등산할 수가 있듯이 임플란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라든가 4개월 동안 뼈랑 굳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운동을 안 했던 노딩, 그러니까 저작업을 안 받았던 그런 임플란트에다가 강한 힘을 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거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씹으시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사용했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을 주더라도 자연치보다 강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초기 보철물을 장착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음주나 흡연 정말 안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네. 근데 진짜 애주가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흡연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면역세포가 나오지가 않고 그 기간만큼은 또 적은 양의 면역세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임플란트 할 때에는 평생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시술이고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걸 못 참고 흡연을 한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치료를 받았다거나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면 흡연은 좀 줄이시고 음주는 적정 기간만 지나면 과음만 아니고 적절한 양의 음주는 가능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요.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시 틀니라든가 임시 보철물을 드리는데 이 보철물은 말 그래도 임시입니다. 근데 임시를 넘어서 막 과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 밑에도 눌리는 티슈라든가 잇몸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잇몸이 아물지도 않은 경우가 있고 뼈 같은 경우도 가루뼈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눌리게 되면 그 임플란트 상부의 뼈는 뼈가 안 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신질환이 있다면 전신질환에 맞춰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셔야 되고 임플란트 수술이라든가 아무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는 대체 약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변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네.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잠잘 때 이갈이랑 이를 꽉 다무는 습관이 있는지 자고 일어나면 간혹 턱이나 치아가 뻐근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갈이가 심하면 임플란트가 손상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갈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던데요.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자각보다는 이글을 갈 때라든가 잘 때 꽉 무는 힘이 저자각보다 두세 배 더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작할 때는 우리가 뭐 깨진다거나 그런 덜 신경 써도 되지만 두 배 내지 세 배의 힘이 더 강하게 간다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치과에 알려서 같이 이갈이 방장치를 받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자연 치아이신 분도 이갈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 하신 분이 조금 더 위험한가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치 치근하고 치조골 사이에는 인다가 있어서 약간의 쿠션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바로 뼈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서 힘을 과도하게 준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부러진다거나 보충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32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시술을 마쳤는데요. 시술 후 얼마 되지 않아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과같이 좀 딱딱한 과일은 아예 씹기가 겁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나사가 풀렸거나 아니면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플란트 전체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사만 조이거나 바꾸면 되나요? 이런 사연이에요. 근데 앞니가 이제 음식을 이제 끊어 먹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네.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작할 때 통증이 있나요 없나요를 먼저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먼저 하고요. 이제 뼈에는 이상이 없고 보철물만 흔들린다면 보철물만 나사 쪼여서 해드리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를 쪼이더라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흔들릴 때마다 뭐 아프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로 새로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로 직접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에도 플러그가 생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일단 질문부터 전 좀 어려운데요. 플러그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해요. 치석, 치태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제 치태를 플러그라고 하죠. 영어로 플러그인가요? 네.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뭐지? 그래도 양치를 안 하다 보면은 이빨을 대신하는 것도 치태가 생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공치아다 보니까 세균 변식에 면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양치를 잘 안 하면 플라그가 잘 생길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내에는 세균들이 있어서 이런 세균들이 치면에 작용하는 치택치석을 만들듯이 임플란트 보충물에도 치택치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치아처럼 적절하게 효율적인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내에 세균이 있다, 양치를 안 하면 세균들이 많아진다, 세균들이 많아지는데 이것들은 치태가 되고 치석이 된다.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효율적인 방법은 적절한 양치질과 치실, 치가칫솔 사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깨끗이 닦아주시고 치석 치태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에도 플라그가 생긴다? 생깁니다. 오늘의 정답은 O였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임플란트는 금속이므로 오래되면 녹에 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금속은 보통 녹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이유는 안에가 세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잘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X입니다. 임플란트에 녹이 슬게 되면 잇몸에 질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마 임플란트에 녹이 안 슬게끔 하는 그런 코팅이라든지 그런 처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만나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입 안에 임플란트가 녹이 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는 티타늄인데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우주 한국에도 쓰는 그런 금속입니다. 하지만 구강 내에 쓰는 이 티타늄은 생체 친화성이기 때문에 녹은 안 납니다. 강하고 녹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자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냥 마음 놓고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는 식립보다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임플란트는 얼마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자연치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 반응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면역 반응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임플란트는 바로 뼈에 붙어 있고 잇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치에 비해서 면역 반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관리하냐면 치과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뭐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은 자연치 검진 받을 때 오셔도 상관없지만 전화기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요양보건에 계신 분들은 자주 오셔서 그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관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기적인 검진과 3-4번 정도 오셔서 검진받는 것이 건강하고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니 유념하시고 자주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